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이번 토크앤뉴스 시간에는 변영주 한국전통문화예절원장 모시고 설날의 의미와 명절 풍습에 담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대명절로 꼽히는데요. 먼저 네. 설날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네,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세수 또는 연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새 아침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원단 또는 원일이라고 불려지고요. 우리 세시풍속 중에서 가장 큰 으뜸이 되는 명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네, 설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날로서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정신과 마음가짐으로서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빔 옷이라는 새 옷을 입고 차례를 지냈죠. 네, 그리고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친지 어르신과 동네 이웃 어른들을 찾아뵙고 새해 첫 인사를 하는 큰 세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끼리는 서로 만나서 덕담을 주곤 했는데요. 네. 자, 덕담은 주로 과거에 합격하세요. 또 승진하세요. 또 순산하세요. 등남하세요. 또는 재물을 많이 모으세요라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덕담은 오늘날 우리의 덕담과 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설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다고 하셨는데요. 평소 네. 지내는 제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례라는 말은 중국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간략한 명절에 제일회로서 엽차를 올렸기 때문에 간략한 의미로서 제일회를 차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대중화된 상용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쓰는 대신에 술을 쓰면서도 제례의 명칭을 제사 또는 또 차례라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례를 제사와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내는 날짜, 시간, 그리고 대상, 그리고 장소와 차려지는 제수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내는 날짜는 언제인가? 자, 제사는 기제라고 합니다. 기제는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로 그 배우자와 함께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 지냅니다. 자, 지내는 시간은 기제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냅니다. 자, 지내는 대상은 기제는 조상과 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님을 지냅니다. 즉 4대 봉사란 말 들어보셨죠? 네. 4대 봉사의 대상 조상님을 지냅니다. 자, 지내는 장소는 기제는 봉사자, 즉 장자 또는 장자의 손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고, 차례는 가정이나 묘지에서 지냅니다. 차리는 제수는 기제는 매와 갱, 즉 밥과 국을 올리고 차례는 명절 음식을 올리게 됩니다. 네. 제사에서는 해라고 해서 생선 젖을 올리는데, 차례에서는 이 해 대신에 식혜, 우리가 먹는 식혜를 대신 올리게 됩니다. 자, 그 밖에 제사에서는 숭늉을 올리는 반면에 차례에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자, 제사는 술을 올리는 절차가 삼원이라고 해서 초원, 아원, 종원 3번 이렇게 올리는데, 차례에서는 한 번만 올리게 됩니다. 자, 제사에서는 또 한문, 계문이라고 해서 조상님께서 편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자손들이 잠시 자리를 피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차례에서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제는 정식 제사를 하고 명절 차례는 약식 제사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상 음식의 종류나 방향, 절차 등 이런 것도 배도 중요하겠지만 제를 올리는 자의 정성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네, 내용이 더 중요하다. 네.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네, 떡국이라는 음식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떡은 한자로 병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우리나라 지역 명칭 중에서 병점이라는 지역을 혹시 아십니까? 병점역이요? 네. 역은 들어봤습니다. 네.
수원 아래에 있는 병점역입니다. 자, 그 지역은 예로부터 떡집이 많이 모여서 있다라고 해서 네, 지역을 병점이라고 붙여진 명칭입니다. 자, 그랬듯이 떡국을 병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옛사람들은 병탕을 몇 사발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나이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떡국을 첨세병이라고 하여서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동국 세시기의 문헌에 따르면 떡국에 대한 그 설명과 함께 그 떡국에 담긴 소박한 염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우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통 양력 1월 1일은 신정, 그렇죠. 그리고 음력 1월 1일은 설날을 구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언제부터 이런 말이 생겨난 걸까요? 네. 원래 설날은 정월 초하루를 말하죠. 즉 음력 1월 1일로 추석,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 중 우리 민족 최대 명절로 손꼽힙니다. 구한말에 양력이 들어온 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날에도 설을 세웠습니다. 자, 1894년 갑오경장 때 개화당의 김홍집 내각에 의해 음력이 폐지됐고 또 양력이 채택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의 명절 설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일제는 우리 문화와 우리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 명절을 부정하고 일본 명절만 쇠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설을 구정이라고 해서 깎아내리면서 민족 정신을 없애려 하였죠. 네, 그리고 일본 설인 신정일을 쇠라고 강요하고 이때부터 신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정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자, 광복 후에도 설날에 대한 기대는 설날에 대한 그 천대는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법령상 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지만 음력설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반면 양력설은 1월 1일부터 3일간 연휴로 지정이 되었죠. 그러다가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 민속의 날로 정했던 구정을 1989년 설날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3일간의 연휴로 한 것이 지금의 우리 명절 설날이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원래 구정, 신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는 일제 우리 문화 민족 정기 말살 정책과 함께 자, 일제 강점기의 흔적인 구정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는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정기가 살아 숨쉬는 우리 고유 명절 설날이란 말을 앞으로는 꼭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TV로드 인천방송과 함께 설 풍속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정성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크게 가져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는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설 명절과 관련된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